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장혜지입니다. 오늘은 테크마이닝 책의 두 번째 챕터인 테크마이닝이 어떻게 이제 워크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고하는 책의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챕터 두 번째인 How Tech Mining Works는 총 6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테크 마이닝이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루트 앤세스토리를 알아보고, 그리고 테크 마이닝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누가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가장 이 테크 마이닝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테크 마이닝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 마이닝을 수행하는 테크 마이너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테크 마이닝은 현재 일어나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앞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특히 특정한 기술의 개발 특정한 기술의 개발의 관점에서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분석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크 마이닝은 이 어, 토픽을 가지고 컴파일하거나 혹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스들로부터 정보를 이제 컴파일하고 분석을 함으로써 이제 이 목표에 맞는 어, 네,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테크 마이닝은 이 특정한 기술 개발에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 더 세부적인 레벨에서 그럼 어떤 이제 퀘스천들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R&D가 이제 이 기술에서 수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R&D를 수행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향후 가능한 이런 마켓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기술이 이 올가니제이션의 에임을 할 수 있는지, 석세스풀한 최종적으로 성공적으로 이 R&D가 상용화가 되기 위한 이제 어떤 프로스펙트가 있는지 이런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이 테크 마이닝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 이제 분석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크 마이닝을 조금 더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하자면 얘는 특히 이 텍스트 마이닝 툴의 적용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텍스트 마이닝을 우리가 이 앞에서 정의한 질문들, 특히 과학과 기술의 정보에 대한 것들을 이 분석을 통해서 앞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이런 질문들의 답변을 제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종적으로 이런 기술의 혁신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하는 것을 이제 테크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 마이닝이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서 무언가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테크놀로지 이 자체를 마이닝한다라고 이 분명한 목표를 세팅해 두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술의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특정한 패턴을 본다든지 어소시에이션을 디텍 한다든지 미래의 어떤 잠재적인 기회 등을 내다본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R&D의 플랜이라든지 설계, 의사결정에 더 좋은 이런 플랜과 디자인, 디시전을 하기 위한 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과 텍스트 마이닝 과는 이 구별되는 점이 이 테크 마이닝은 과학과 기술 도메인에 더 포커싱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이제 프랙티스를 강조를 한다라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 마이닝은 몇 가지 메이저 스레즈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5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텔리전스는 어, 이, 이 외부의 정보들을 이제 모으고 이해를 해서 말 그대로 단순히 분석을 넘어서 이것이 이제
조직적인 관심, 특정한 이 조직적인 관심에 적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퓨처 리서치는 말 그대로 이 향후에 있는 개발 방향을 예측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기술이뿐만 아니라 이 기술과 항상 연계가 되어 있는 사회 경제적인 문맥에서의 요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메인 스레드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변화를 분석을 해서 향후에 가능한 이런 기술들을 탐지하고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띠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술 개발은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거쳐서 상용화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있는 모든 이 스테이크홀더들의 인볼브먼트를 고려를 하는 프로세스 컨시더레이션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메이저 스레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테크 마이닝을 수행을 할 때 이 책에서는 특히 이 네 가지 P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중요한 프로세스를 디멘전으로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P에는 프로덕트, 프로세스, 그리고 프리딕트, 프리스크라이브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덕트는 어떤 특정한 아, 어, 폼을 가진 폼을 가지고 딜리버드가 되는 정보와 이제 분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에 대한 하의 개념으로 이제 테크놀로지 모니터링,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술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 혹은 경쟁력이 있는 어떤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을 프로덕트의 관점에서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이 테크 마이닝을 수행하거나 혹은 이제 직접 수행하는 자와 그리고 활용자 간의 이제 이런 인게이징을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제 이 테크 마이닝 리절트에 대해서 집중 혹은 해석하고 뭔가를 실행을 할 때 이 주어와 유저가 서로 콜라보레이트 할 수 있도록 인게이징하는 과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활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의사소통이 더 활발하게끔 될 수 있도록 이런 그들이 가진 지식들을 경영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이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의 이제 대표적인 단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트와 프로세스가 있다면 얘네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이제 일종의 행위, 액트의 관점에서 프리딕트와 이제 프리스크라이브의 디멘전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딕트는 말 그대로 이제 향후에 가능한 더 가능성이 높은 퓨처 디벨롭먼트 패스웨이를 지칭하는 것이고,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익스, 익스트라폴라티브 모드, 즉 좀 더 탐색적인 앞으로의 일을 더 예측하는 관점에서의 테크 마이닝이라고 하면 이 프리스크라이브는 처방전을 내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더 규범적인 관점에서 어, 미래 기술 에 영향을 준다던 미래 기술인과 그리고 비즈니스 개발 패스웨이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을 더 옹호하는 것들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어, 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특히 프로덕트 관점에 좀 더 초점이 되어 있고, 이 특히 프로덕트와 이 프로덕트에서 이제 프로세스 관점을 고려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강조를 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테크 마이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분석을 진행을 하는지 이 네 가지 차원에 대해서 다뤄봤고, 그렇다면 이 테크 마이닝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 책에서는 몇 가지 이제 리즌들을 이 테이블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유망 기술의 발전 패스를 예측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테크 마이닝을 통해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혹은 어떤 기술의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어떤 기술 개발의 주체 중에서도 외부에 해당하는 어, 경쟁자나 혹은 가능한 협력 대상자를 알아내고 싶은데, 만약 이에 대한 뭔가 전문가가 없다 이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정량적인 혹은 지표나 혹은 다른 분석 방법, 텍스트 마이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테크 마이닝의 큰 장점이고 필요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예를 들어 이 지식재산권의 잠재적인 고객을 찾는다던가, 혹은 어, 우리가 이제 어, R&D를 통해서 도출해낼 이 아웃풋을 가지고 또 어디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추가적인 필드를 좀 찾는다던가, 혹은 또 이제 이 기술 기반의 어떤 제품이나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 기술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런 결과물들에 대한 관점에서 보는 것, 그리고 어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 관점에서 이 리스크들을 어떻게 또 매니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일련의 모든 기술부터 혹은 주체들, 고객 관점, 그리고 그 기술 이후에 이제 어떤 프로덕트나 서비스, 그리고 이 더 미래에 있을 가능한 리스크들을 보는 이 일련의 모든 이제 대상이라던가 프로세스 중에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테크 마이닝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테크 마이닝의 퀘스천들을 질문에 대한 답변 혹은 해결책을 제시를 할 때 우리는 이 6가지 프린서플에 대해서 항상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프린시플에는 multiple selection, indirection, multiple scales, network to organization, success occurs to the successful,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network to externality, 이 6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multiple selection은 일반적으로 멀티플 셀렉션은 이런 혁신적인 이제 새로운 널리지나 기술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선택적인 프린서플에서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셀렉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혹은 다관점에서 혹은 다학제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의 셀렉션만 두는 것이 아니라 멀티플 초이스들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인다이렉션은 이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알러트를 가지고 있어라. 얘는 어, 많이 일어나는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혁신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이제 연결된 것이 이제 특히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보면 이 혁신은 모든 사이즈, 크던 작던, 그 조직의 크기가 크던 작던, 개인이던 그룹이던 이런 모든 사이즈 혹은 이 모든 형태에서 이 혁신이 딜리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네트워크 오르가니제이션. 즉, 우리는 어떤 혁신 R&D 개발하거나 그럴 때 물론 내부적으로 인하우스에서 모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 콜라보레이티브 옵션들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그 필요성이 많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위닝 팀으로 이 조직이 구성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다음은 석세스가 성공은 성공적일 수 있는 곳에 이제 계속 축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좋은 아이디어와 이노베이터, 그리고 더 좋은 이제 인스티튜션, 더 이 가치를 인정받을 곳에서 이런
성공이 이후에도 계속 어, 자극을 해서 혁신을 더 자극을 해서 그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 외부 계속 이제 확장을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확장을 해서 나아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6가지 프린서플들을 염두에 두고 앞서 이제 어, 테크 마이닝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해결책을 혹은 답변을 제시할 때 이런 6가지 프린시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서 계속 네트워크 관점에 대한 얘기를 1장과 또 2장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 이제 오퍼레이션에서는 특히 좀 필수적인 개념인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제 탐색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익스플로이테이션은 이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좀 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기존 연구들에서 나온 개념들과 같이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익스플로레이션은 아이디어와 어떤 혁신가들 그리고 이 기업들에 대한 문맥 컨텍스트를 내용을 발견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몇, 이 몇 가지의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과거에 있었던 성공적인 그런 것들에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의 개념으로 봤고 익스플로이테이션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있는 그런 널리지나 릴레이션십들을 아주 충분히 이용을 하는 것이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이다. 어, 그래서 얘는 뭔가 이 다른 이노베이티드 프로세스의 이런 컴포넌트 들을 이제 인볼빙하거나 셀렉팅하거나 혹은 서포팅하는 것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 마이닝에서도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잘 활용을 해야지 우리도 효과적인 이 테크 마이닝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어세싱 할 때에는 이 메이저 스트림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반면에 익스플로레이션을 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 예- 일반적이지 않은 어,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다. 익스플로레이션의 관점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이 테크 마이닝에 대해서 알아가기 전에 그럼 얘의 뭔가 루트는 무엇일까라는 대답을 이 책에서는 컨텐트 어널리시스, 비브리오메트릭스 앤 텍스트 마이닝 이 세 가지를 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를 특징적으로 다루는 데이터 마이닝과는 조금 다르고 여기서 좀 더 내용적으로 어떤 테크 마이닝을 해야 이 테크 마이닝의 질문들을 보면 이게 수치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 어, 물론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기술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 혹은 그런 기술의 내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결과를 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마이닝 관점보다는 어떤 링구이스틱스나 자연어 처리 혹은 널리지 디스커버리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것들이 더 이 테크 마이닝의 루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챕터에서는 그럼 이제 이 테크 마이닝이 어떤 프로세스로 수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 마이닝은 네, 일종의 프로블럼 솔빙 프로세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문제 해결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얘도 어떤 일종의 구조화된 셋의 페이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이 테크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반복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블럼 솔빙 프로세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좀 더 반복적인 의미를 강조해서 네이밍을 하자면 Problem Solving Cycle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이 저자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테크 마이닝 또한 이 프로블럼 솔빙 프로세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3스텝을 따르게 되는데 이 3스텝에는 먼저 인텔리전스 페이즈, 그리고 디자인과 분석 페이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이스 페이즈 이 세 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텔리전스 페이징에서는 어떤 플래닝을 짜고 그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단계에 속하고 두 번째에서는 여기서 이제 계획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 우리가 설정한 스페시픽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이제 실질적으로 어, 수행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분석을 앞서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여기서는 옵션을 뭔가 제시를 한다거나 그에 맞는 어떤 적절한 이 오퍼튜니티들을 선택을 하는 최종적인 초이스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우리가 이 테크 마이닝을 수행하는 이 절차 앞서 이 3스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3스텝을 통해 토대로 9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 페이지에서는 적절한 소스를 찾고 이 소스에서 또 적절한 쿼리를 폼하고 형성을 하고 데이터를 얻고 기본적인 어널리시스를 수행하는 즉 인텔리전스 단계에서는 이슈를 발굴한 다음에 이에 맞는 적절한 정보 소스를 선택을 해서 이에 대한 이제 일종의 수집을 하고 전처리를 하는 단계를 인텔리전스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 Analysis and Design 단계에서는 우리 챕터에서는 대표적인 분석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클리닝하는 작업과 베이직한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 것, 그리고 좀 더 이 문제 해결에 적합하고 좀 더 하단의 레벨에서 상세하게 보기 위한 어드밴스드 어널리시스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 초이스에서는 어, 우선 이 단계에서 하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결과들을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어떻게 이제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그 보여진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기술 경영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책에서는 좀 더 리프레젠테이션 관점에서 어, 인디케이터나 혹은 이 메저링하는 부분들을 어, 다루고 있고 최종적으로 좀 이그젬플을 가지고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배운 이 세 가지 페이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챕터 구성과 그 단계에서 각각 어떤 것들을 하는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소 챕터에서는 그럼 누가 이 테크 마이닝을 하느냐입니다. 이 책에서는 유저와 두어, 이 사용하는 사람과 이제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이 두 가지 주체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 마이닝의 유저도 이 수행하는 조직의 크기에 따라서 아주 큰 조직 혹은 이 작은 조직에서도 그 필요성은 강조가 되고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작은 조직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조직 같은 경우에도 어, 우선 여기서 설명하는 이 레벨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테크 마이닝이다라고 하면 기술 개발하는 관점에서 필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R&D와 관련된 조직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럼 그 기술은 결국엔 어떤 상용화를 위해서 기술이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신제품이나 설계를 하는 혹은 그와 관련된 매니저들에게도 관련이 돼 있고, 그것과 나아가서 실제로 이 제품이 나왔을 때 마케팅이라던가 혹은 아예 좀 별도의 조직들에서도 이 모든 것이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기술 개발하는 첫 시작점에서, 즉, 이 플래너들도 그럼 어떤 기술을 개발하면 좋을지 그 유망 기술을 타겟을 선정을 할 때에도 이 테크 마이닝을 쓸 수 있고, 혹은 R&D를 실질적으로 이제 매니지하고, 혹은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도 어떤 우리가 지금 뭔가 수소 전지를 개발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 일종의 옵션들을 두고 걔네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이 테크 마이닝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이걸 제시해서 선택을 할 때 의사결정 도구로도 쓸 수가 있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매니저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자료로 정량적인 지표라던가 혹은 내용적으로 뭔가 더 요약적인 정보를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은 조직들은 물론 이 기술 기반의 조직에 좀 더 이 테크 마이닝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 기술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시간이라던가 정보의 소스라던가 혹은 재정적인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 이런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을 이 뭔가 전문가를 따로 뭐 고용을 한다던가 이런 컨설팅을 받기가 어렵지만, 이 테크 마이닝이라는 일종의 이미 일반화를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주어진다면 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특히 이 작은 컴퍼니뿐만 아니라 퍼블릭 섹터에서도 우리 공공 뭐 R&D 기획을 하는 데서도 이런 R&D 리소스를 어떻게 각 연구소마다 배분을 할지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이 테크 마이닝이 사용될 수 있고, 학계에서도 그들의 기술력을 분석을 한다든지 혹은 특허 라이센스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혹은 기술 이전을 하는데 활용을 할 때에도 충분히 이 테크 마이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어들은 이 테크 마이닝 실제로 수행을 하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을 실질 업으로 하고 있는 프로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같은 학생들도 뭔가 연구를 위해서 혹은 내가 내부적으로 좀 더 참고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아마추어들을 또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 마이닝도 일종의 뭔가 솔루션처럼 어, 무언가 이제 어, 프로그램이나 솔루션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들의 관점에서 좀 더 살펴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앞서 3단계로 나누었을 때 첫 번째 단계인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좀 우리가 프로세스 일련의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을 다 고려해서 테크 마이닝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좀 더 비즈니스 관점에서 분석가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실질적으로 가장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분석이 필요로 하고 하는 테크놀로지 어널리스트들도 그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정보 이제 전문가다라고 하면 이 책이 2004년에 쓰여졌잖아요. 이제 그때는 어땠는지 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는 잘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여기서 예시로 든 것은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많은 텍스트 정보를 접하는 곳이 이전에는 도서관이다라고 하면 그 당시 혹은 엄청 이전 과거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도서관에 찾아와서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찾을 때는 어떤 책이 어디에 잘 꽂혀서 관리가 되는지가 중요한, 그리고 그게 어, 들어와지고 다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이 정보 전문가들의 역할이었다면, 최근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정보들이 전자정보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맞춰서 그들도 트레인이 되고 새로운 툴들을 잘 배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2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보가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어서, 그럼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떤 검색어로 잘 정리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이 기술들이 잘
수집이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지금 이제 좀 직면하고 있는 이 데이터 수집 관점에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비즈니스 애널리시스는 좀 전통적인 이 테크니컬한 사이드, 뭐 R&D나 엔지니어링, 혹은 특허 출원 이런 것을 넘어서 더 이제 조직적인 기능, 다양한 이런 팀들, 부서들, 그들을 모두 고려해서 이 테크 마이닝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음, 이 테크놀로지 어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특히 테크 마이닝의 대상은 테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테크놀로지 어널리스트는 그들이 하는 그 자체가 데이터 소스가 되어서 그것들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이점이 강하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 잘 자기가 이 서치 스킬을 또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배운다면 더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그대로 더 큰 활용과 이점으로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할 때 이제 더 이제 협력적으로 하고 얘네들이 현재는 이제 네트워크를 지금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결과물들에 대해서 더 협력적으로 이것들을 공유하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users as doers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게 do it yourself tech mining 즉 이 체인을 이 정보가 뭔가 수집돼서 분석돼서 걔네들이 뭐 보고가 되고 뭐 이런 일련의 체인들을 다 없애서 이 체인의 길이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시로 든 것은 예를 들어 테크마인을 시작하면 뭔가 세팅을 해서 결국엔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이 수집을 하는 사람, 즉 이 조직의 주니어가 될 확률이 높고 이 주니어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를 요청을 해야 되고 그걸 승인을 받고 걔네들을 다시 정제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 시작하는 것부터 이 일련의 프로세스가 매우 긴 여정으로 될 확률이 다분히 높다. 다만 이 기술을 잘 아는 이 테크놀로지 어널리스트들이 그들의 데이터를 그들이 직접 분석을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일을 진행을 할 수 있고 결과가 나와도 그들은 이미 시니어이기 때문에 얘 이 결과를 무시해도 될지 혹은 얘가 진짜 중요한 인사이트를 가진 것들인지도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 테크마이닝의 비전을 음, 이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 모든 엔지니어들이 다 오메가 포인트가 되어서 이 테크 마이닝을 수행을 할 때 더 이 R&D에 대한 R&D에 수행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크 마이닝은 어디에서 가장 필요로 할까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이번 소챕터인데요. 이 책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모든 곳에서 다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있죠. Needed by anyone. 어, 누구든지 이 혁신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 누구든지 어디에서든 필요로 할 수 있다. 이 기술 개발하는 곳, 뭐 과학 기반의 어떤 컴퍼니들 혹은 내가 기술 개발을 하지 않아도 기술을 이제 필요로 하는 어떤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이 기술을 써야 되는 회사들 혹은 네, 이런 다른 컴퍼니들에 대해서 이 마켓 밸류에 대해서 어세스 해야만 하는 컴퍼니들, 다른 기업들을 이제 분석을 하려면 이 다른 기업들도 또 어, 에 대한 분석을 테크마이닝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이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도 정부의 에이전시나 혹은 국가의 이런 연구소들, 학계들 혹은 비영리 조직이어도 이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 혁신 활동을 하는 이제 모든 곳에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테이크홈 메시지 집에서 보라는 것 같지만 요약 챕터이네요. 그래서 이 테크 마이닝은 이 텍스트 마이닝 툴의 어플리케이션이다. 어디에 어플리케이션 하면 과학과 기술 정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 혁신 프로세스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특히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더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이 테크 마이닝이다. 그리고 이 테크 마이닝은 컨텐트 분석, 비블로메트릭, 테스트 마이닝의 어떤 근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테크 마이닝은 어, 뭔가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 경영이나 혹은 이런 다양한 기술 분석을 이제 서포트를 이제 제공을 할 때, 얘네가 더 이제 성숙된 스테이지로, 어, 이 성숙, 성숙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저스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단순히 IT 이런 전문가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에게서만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더 넓은 사용자들 혹은 유저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걸 한정적으로 보지 않아도 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두얼스가 될 수 있고 유저스가 될 수 있다. 모두가 다 어세서블하다라는 것을 배웠고 두 번째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넓은 레인지에서 이게 아주 중요하게 경쟁적인 어드밴티지로 어, 필요성을 강조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특히 기술 경영에서는 이게 디시전 메이킹 할 때 인투이티브한 아주 이제 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초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 우리 익식스 6가지 프린서플들 있었죠. 멀티플 셀렉션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기억이 나시겠죠? 석세스 거랑 네트워크 관점에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 우리가 배웠던 거. 그리고 테스트 마이닝은 인풋과 아웃풋 모두에게 이 둘 다 이제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Don't attend just technical analysis. 그래서 너무 체크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테크는 모든 프로세스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프로덕트, 프로세스, 프리딕션, 프리스크립션 이 4P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홀리스틱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페이즈 인텔리전스, 디자인 앤 어널리시스, 마지막 초이스. 네,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라라는 메시지가 이번 챕터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는 이 기술 분석의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뭐 로드맵이라던가 지표 분석부터 해서 쭉쭉쭉쭉 뭐 이런 일종의 연구 띠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이해하고 하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2장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